김지은은 차고 문을 열자마자 비바람 속에 멈춰 선 낯선 트럭을 발견했다. 그녀는 싱글맘이자 레즈비언으로 서울 변두리의 작은 정비소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트럭의 운전석에서 내린 여자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도와주세요 라고 속삭이듯 말했다. 지은은 망설이지 않고 도구를 집어들었다. 그 여자, 이민지는 고장난 엔진을 고치며 지은의 손놀림을 지켜보았다. 이런 날씨에 왜 혼자서? 지은이 물었지만 민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지은의 가슴을 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의 집 앞에 검은 SUV 3대가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숨을 죽였다. 문이 두드려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김지은 씨? 문 열어요. 이야기 좀 해요. 그녀는 문을 열었다. 3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중 하나가 명함을 내밀었다. 이민지 씨를 아십니까? 그녀가 어젯밤 당신 차고에 왔다는데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지는 그냥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유명 재벌가의 딸, 이 회장의 막내딸이었다. 지은은 뉴스에서 본 적 있었다. 민지가 가출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왜 나한테 와? 지은이 중얼거렸다. 남자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지만 지은은 막아섰다. 아이 깨울 거예요. 밖에서 말씀하세요. 민지는 어젯밤 트럭을 고친 후 지은의 차고에서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가족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아버지가 나를 강제로 결혼시키려 해요. 남자와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도 20대에 가족의 반대로 여자친구와 헤어진 적이 있었다. 그 후 임신을 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사회의 시선을 견뎌왔다. 나도 알아. 그 고통,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지은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 SUV 남자들이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다. 민지 씨는 위험해요. 그녀를 돌려보내세요. 한 남자가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젯밤 트럭만 고쳤어요. 거짓말이었다. 민지는 새벽에 지은의 집으로 따라온 후 지은의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지은은 집 안으로 돌아와 민지를 흔들어 깨웠다. 일어나. 내 가족이 왔어. 민지는 창밖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나를 데려가려 할 거예요. 지은은 아이를 안고 방으로 피신시켰다. 그녀의 딸, 수민은 5살이었다. 수민의 아버지는 지은이 레즈비언임을 알자마자 떠났고 지은은 그 후로 홀로 키웠다. 사회의 시선은 혹독했다. 이웃들은 아빠 없이 키우는 엄마라고 수군거렸고 지은의 어머니는 정상적으로 살아 라고 잔소리했다. 이제 민지가 나타나 모든 걸 뒤집어 놓았다. 왜 나한테 왔어?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당신이 강해 보였어요. 그리고 나처럼 느껴졌어요. 민지의 말에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남자들에게 말했다. 민지 씨는 여기 없어요. 가세요.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 한 남자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지은은 민지를 데리고 뒷문으로 도망쳤다. 비가 그친 아침 거리는 아직 축축했다. 그녀들은 지은의 낡은 차에 올라탔다. 어디로 갈 거야?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지은은 엑셀을 밟았다. 뒤에서 SUV가 따라왔다.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지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왜 낯선 여자를 도와야 하지? 자신의 삶이 위험해지는데? 하지만 민지의 눈빛이 지은의 과거를 상기시켰다. 그녀도 가족의 압력에 굴복해 여자친구를 포기한 적이 있었다. 그 후유증으로 수민을 임신하게 됐고 이제는 후회로 가득했다.
나는 내가 아니야. 나는 싸울 거야. 지은이 중얼거렸다. 차는 서울 시내로 들어갔다. SUV가 가까워지자 지은은 골목으로 꺾었다.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그 순간 지은은 이 만남이 운명적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의 가족은 단순한 재벌이 아니었다. 이 회장은 정치권과 연결된 인물로 딸의 비정상적인 성향을 숨기려 애썼다. 민지는 10대 때부터 레즈비언임을 깨달았지만 가족은 그것을 병으로 취급했다. 상담소에 보내고 남자친구를 강요했다. 민지는 결국 가출을 선택했다. 지은과 만난 건 우연이었지만 지은의 강인함에 끌렸다. 이제 둘은 카페에 숨어들었다. 내 가족이 왜 이렇게까지?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아버지가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에요. 나 같은 딸이 스캔들이 될 수 있어요. 지은은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는 지은이 레즈비언임을 알자 가족의 수치라고 말했다. 수민을 낳은 후에도 아빠를 찾아오라고 압박했다. 지은은 그 압력에 저항하며 살았다. 하지만 지금 민지를 도우며 자신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 나는 왜 이렇게 해? 지은의 내면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카페 밖에서 SUV가 지나갔다. 민지는 떨며 지은을 안았다. 그 포옹이 지은의 결의를 다졌다. 그날 오후 지은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수민 좀 봐줄 수 있어? 어머니는 의심스러워했다. 무슨 일 있니? 또 그 이상한 일.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지은의 성적 지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냥 일이야. 지은은 수민을 어머니 집에 맡겼다. 민지와 함께 호텔로 피신했다. 호텔방에서 민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대학 때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알자 그녀를 쫓아냈어요. 지은은 공감했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아이가 생기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 둘의 대화는 깊어졌다.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고 당신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지은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감정이었다. 하지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추적해 온 것이다. 지은은 창문을 열고 민지를 데려 도망쳤다. 밤거리를 달리며 지은은 생각했다. 이 선택이 옳은가? 가족의 압력, 사회의 시선, 모든 걸 무릅쓰고. 서울의 밤은 차갑게 둘을 감쌌다. 지은과 민지는 지하철로 이동하며 추적자를 따돌렸다. 민지의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민지야, 집으로 돌아와.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 민지는 전화를 끊었다.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해요. 돈으로, 권력으로. 지은은 민지의 어깨를 토닥였다. 나도 가족과 싸웠어. 어머니는 아직도 나를 정상으로 만들려 해. 둘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민지는 지은의 삶에 대해 물었다. 수미는 어떻게? 지은은 미소 지었다. 내 인생의 빚이야. 하지만 사회가 레즈비언 엄마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 친구들이 비정상이라고 수군거려. 그 대화 속에서 둘의 유대가 깊어졌다.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함께 싸우자.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SUV가 다가왔다. 둘은 다시 도망쳤다. 이번엔 지은의 옛 친구 집으로 갔다. 친구, 혜진은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이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혜진이 물었다. 지은은 상황을 설명했다. 혜진은 한숨을 쉬었다. 재벌가 딸? 위험해.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잖아.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결혼 압력, 가족의 기대, 직장의 차별. 혜진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나도 회사에서 아우팅 당한 후 쫓겨났어. 민지는 듣고 눈물을 흘렸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지은은 화가 났다. 변화해야 해. 하지만 먼저
내 가족을 이겨야 해. 혜진은 둘을 숨겨주었다. 그날 밤, 지은과 민지는 방에서 대화를 나눴다. 너를 도우며 나 자신을 구하는 기분이야,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지은을 안았다. 그 안에서 지은은 사랑의 싹을 느꼈다. 하지만 다음 날, 혜진의 집에도 SUV가 나타났다. 추적은 점점 치열해졌다. 지은은 민지를 데리고 부산으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민지는 가족의 비밀을 털어놨다. 아버지는 정치인과 결탁해. 나를 이용해 이미지 관리하려 해.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럼 왜 가출했어? 민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 지은은 자신의 내적 갈등을 느꼈다. 수민을 두고 이렇게 도망치는 게 옳은가?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수민이 울고 있어. 너 뭐 하는 거야? 지은은 곧 돌아갈게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후회했다. 부산에 도착한 둘은 해변에 앉았다. 여기서 새로 시작할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웃었다. 가능할까? 하지만 해변에서 남자들이 나타났다. 이번엔 경찰까지 동원됐다. 이민지 씨, 아버지가 찾으십니다. 지은은 민지를 보호하며 섰다. 그녀는 성인입니다. 강제로 못 데려가요. 경찰서로 끌려간 둘, 지은은 취조실에서 기다렸다. 민지의 아버지, 이 회장이 나타났다. 김지은 씨? 내 딸을 유혹한 건가? 지은은 화가 치밀었다. 유혹. 그녀가 자유를 원할 뿐이에요. 이 회장은 웃었다. 자유. 이 사회에서? 레즈비언이 무슨 자유? 그의 말은 지은의 상처를 후볐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차별, 홀로 아이 키우는 고통. 당신처럼 사람들을 짓밟아서 얻는 권력이에요. 지은이 반박했다. 이 회장은 내 삶을 망치고 싶지 않으면 민지를 놓아 라고 위협했다. 지은은 흔들렸다. 수민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지는 옆방에서 울고 있었다. 아버지, 제발. 하지만 이 회장은 듣지 않았다.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민지를 포기할까? 아니면 싸울까? 밤늦게 풀려난 둘, 지은은 민지를 데리고 호텔로 갔다. 내 아버지가 나를 협박했어.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끌어들였어. 지은은 민지의 뺨을 어루만졌다. 아니, 내가 선택한 거야. 그 순간 둘의 감정이 폭발했다. 키스 없이 그냥 안아주는 것으로.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피어났다. 다음 날 언론에 기사가 났다. 재벌가 딸 가출, 레즈비언 여성과 함께. 지은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은아, 이게 무슨 짓이야? 수민이 미래를 망치려 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사회의 시선이 쏟아졌다. 직장 동료들은 수군거렸고 이웃들은 피했다. 민지도 압박을 느꼈다. 아버지가 모든 걸 이용할 거예요. 지은은 결심했다. 함께 맞서자.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지은의 정비소에 불이 났다. 누군가의 지시였다. 화재 현장에서 지은은 무너졌다. 이게 내 가족의 짓? 민지는 부정했다. 아니, 아버지는. 하지만 의심이 싹 텄다. 지은은 수민을 데리러 어머니 집으로 갔다. 어머니는 이제 그만해. 정상적으로 살아 라고 말했다. 지은은 엄마, 나 정상인데 라고 대답했다. 수민을 안고 돌아온 지은은 민지와 대면했다. 우리가 함께하면 더 많은 걸 잃을 거야. 민지는 그럼 헤어질까?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내적 갈등이 극에 달했다. 사랑 vs 현실. 사회의 압력 vs 개인의 자유. 지은은 밤새 고민했다. 다음 날 민지의 오빠가 나타났다. 민지, 집으로 가. 아니면 이 여자의 삶을 끝장내게. 지은은 분노했다. 협박하지 마. 하지만 오빠는 서류를 내밀었다. 지은의 과거, 수민의 양육권 문제.
지은은 충격받았다. 양육권 서류를 본 지은의 손이 떨렸다. 이게 어떻게? 오빠는 냉소했다. 아버지의 힘으로. 내가 레즈비언이란 걸 법원에 제출하면 수미는 내 손에서 떠날 거야. 지은은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한국 법은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판사들의 편견, 사회의 시선. 지은은 수민을 생각했다. 엄마, 왜 울어? 수민이 물었다. 지은은 아이를 안았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 내가, 지은은 민지를 안심시켰다. 내 잘못 아냐? 우리 사회의 문제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배신감을 느꼈다. 민지의 가족이 어디까지 갈까? 지은은 변호사를 찾기로 했다. 옛 친구 혜진이 소개해준 LGBTQ 권익 단체. 도와줄게,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문제였다. 민지는 아버지와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아버지, 나를 인정해 주세요. 이 회장은 인정? 내가 병든 거야? 치료받아. 민지는 사랑은 병이 아니에요. 라고 반박했다. 회장은 화를 냈다. 내가 재벌가 딸이야? 스캔들 만들지 마. 민지는 집을 나왔다. 지은과 재회한 민지는 아버지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럼 우리는,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함께 할게. 둘의 관계는 깊어졌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커졌다. 지은의 정비소 고객들이 줄었고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레즈비언이 아이 키우다니 역겹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버텼다. 수민을 위해, 민지를 위해.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어머니와 마주쳤다. 지은아, 그 여자 때문에 수민을 잃을 거야. 어머니는 울었다. 지은은 엄마, 나를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결혼하고 정상 가족 만들어라. 지은은 정상이 뭐예요? 사랑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대화는 소용없었다. 어머니는 등을 돌렸다. 지은은 홀로 울었다. 민지는 지은을 위로했다. 나도 가족을 잃을 각오했어. 둘은 계획을 세웠다. 해외로 도망칠까? 하지만 수민이 문제였다. 지은은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때 민지의 오빠가 다시 나타났다. 민지, 마지막 기회야. 아니면 그 여자의 정비소를 완전히 망치게. 지은은 이미 불탔잖아. 오빠는 그건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위협이 현실화됐다. 지은의 집에 괴한들이 들이닥쳤다. 민지 어디 있어? 지은은 수민을 보호하며 싸웠다. 민지는 숨었지만 결국 붙잡혔다. 지은은 경찰을 불렀다. 하지만 경찰은 이 회장의 영향으로 느긋했다. 가족 문제잖아. 지은은 분노했다. 이게 가족 문제? 납치잖아. 민지는 끌려갔다. 지은은 쫓아갔지만 막혔다. 그날 밤 지은은 홀로 앉아 생각했다. 왜 이렇게까지?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는 게 옳은가? 내적 갈등이 그녀를 괴롭혔다. 다음 날 민지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집에 갇혔어. 도와줘. 지은은 결심했다. 구출 작전. 혜진과 단체 멤버들을 모았다. 위험해. 혜진이 말했다. 지은은 알아. 하지만 포기 못해. 구출은 밤에 이뤄졌다. 지은은 이 회장의 저택으로 잠입했다. 민지를 찾아 방으로 들어갔다. 지은, 민지가 속삭였다. 둘은 도망쳤다. 하지만 경비가 깨어났다. 추격 전. 지은의 차가 저택을 빠져나왔다. 성공했어. 민지가 기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 선택의 대가. 경찰이 쫓아왔다. 멈춰. 지은은 엑셀을 밟았다. 고속도로에서 추격. 민지는 미안해 라고 반복했다. 지은은 사랑하니까 라고 말했다. 차가 미끄러지며 사고가 났다.
지은은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 병원이었다. 민지가 옆에 있었다. 괜찮아.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경찰이 왔다. 납치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이 회장의 지시였다. 재판이 시작됐다. 지은은 피고석에 섰다. 민지를 납치했다. 변호사는 아니, 구출한 거예요. 라고 변론했다. 이 회장은 증언했다. 내 딸을 유혹한 여자입니다.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언론이 몰렸다. 레즈비언 스캔들, 지은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왔다. 지은이는 좋은 엄마예요. 하지만 이 일 때문에 어머니는 울었다.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민지는 증언했다. 저는 자발적으로 갔어요. 사랑이에요. 법정 안이 웅성거렸다. 판사는 사회도덕을 고려해야 지은의 마음이 찢어졌다. 사회의 편견이 그녀를 짓눌렀다. 재판 중 지은은 수민을 생각했다. 엄마, 언제 와?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민지와의 사랑 vs 모성애, 선택의 무게. 재판은 계속됐다. 증인들이 나왔다. 혜진은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지은은 강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회장의 변호사는 비도덕적 행위라고 공격했다. 지은은 법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하지만 좋은 엄마예요. 민지를 사랑해요. 방청석에서 야유가 나왔다. 사회의 시선이 느껴졌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쟁적이었다. 결혼 평등 운동이 있지만 보수 세력의 반대가 컸다. 지은은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 재판 후 민지가 찾아왔다. 미안해. 내 때문에. 지은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민의 양육권 심리가 시작됐다. 어머니가 청구했다. 지은이가 수민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지은은 충격받았다. 가족의 배신. 양육권 심리에서 지은은 변론했다. 수민은 내 전부예요. 하지만 판사는 부모의 성적 지향이 아이에 미칠 영향을 언급했다. 지은은 화가 났다. 사랑이 왜 문제예요? 어머니는 사회가 아이를 괴롭힐 거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어머니를 원망했다. 왜 이해 못해?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우리가 가족이 되게. 하지만 현실은 혹독했다. 지은은 양육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밤에 지은은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민지가 위로했다. 변화할 거야. 우리가 싸우면 둘의 사랑은 깊어졌지만 대가는 컸다. 지은의 친구들이 등을 돌렸다. 너무 위험해. 사회의 압력이 둘을 고립시켰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민지는 아버지와 최종 대면했다. 아버지, 나를 놓아주세요. 이 회장은 내가 내 이미지를 망치고 있어. 민지는 이미지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회장은 서류를 찢었다. 좋아, 가. 하지만 후회할 거야. 민지는 자유를 얻었지만 상속을 포기했다. 지은과 재회한 민지는 이제 우리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육권 판결이 나왔다. 지은은 일시적으로 수민을 어머니에게 맡겨야 했다. 엄마, 수민이 울었다.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선택의 대가. 사랑을 위해 아이를 잃는 고통. 지은은 민지와 함께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내적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게 옳았을까? 둘은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갔다. 그곳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새 시작,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수민을 그리워했다. 어머니와 화해를 시도했다. 엄마,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해. 지은은 기다렸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제주 주민들이 수근거렸다. 저 여자들, 하지만 둘은 버텼다. 민지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 레즈비언으로서의 삶, 이게 우리의 싸움. 지은은 지지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다.
지은의 옛 연인이 나타났다. 지은아, 나 돌아왔어. 그녀는 지은의 과거 사랑이었다. 민지는 질투했다. 누구야? 지은은 과거야. 끝났어. 하지만 옛 연인은 내가 나 때문에 레즈비언 됐잖아 라고 말했다. 지은의 내적 혼란이 다시 시작됐다. 옛 연인, 수연은 지은의 삶을 흔들었다. 민지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지은은 부정했다. 아니, 민지 덕에 살았어. 수연은 나랑 다시 시작하자. 지은은 유혹됐다. 수연은 안정된 삶을 제안했다. 수민도 데려올게. 지은의 갈등. 민지 vs 수연. 현재 사랑 vs 과거 안정. 민지는 알자 상처받았다. 선택해. 지은은 밤새 고민했다. 다음 날 수연을 거절했다. 민지가 내 미래야. 수연은 떠났다. 민지는 안도했다. 하지만 이 회장이 다시 나타났다. 민지, 돌아와. 아니면 카페를 망치게. 위협이 재개됐다. 지은은 이제 그만 이라고 소리쳤다. 둘은 언론에 호소했다.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인터뷰가 나갔다. 사회가 반응했다. 지지자들도 생겼다. 하지만 반대도 컸다. 카페에 시위대가 왔다. 비도덕적. 지은과 민지는 막아섰다. 우리는 사랑할 뿐이에요. 경찰이 왔다. 혼란이 극에 달했다. 지은은 부상당했다. 병원에서 민지가 지켰다. 포기할까? 지은은 아니, 싸우자. 양육권 재심리가 열렸다. 이번엔 지지자들이 모였다. 판사는 사회가 변하고 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수민을 되찾았다. 엄마, 수민이 달려왔다. 어머니도 화해했다. 미안해.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민지와 함께 새 가족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여전히 위협했다. 끝나지 않았어. 제주에서의 삶은 안정됐지만 긴장은 여전했다. 지은과 민지는 카페를 운영하며 서로를 의지했다. 수민은 민지 이모 좋아 라고 말했다.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됐지만 보수 세력이 막았다. 지은은 단체 활동에 참여했다. 우리 목소리를 내자. 민지는 책을 출간했다. 베스트셀러가 됐다. 레즈비언의 삶, 압력과 자유, 사회가 반응했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소송을 걸었다. 명예훼손, 지은은 진실이에요 라고 맞섰다.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이번엔 민지가 피고였다. 지은은 증인으로 나섰다. 민지를 사랑해요. 그게 죄인가요? 법정안이 조용해졌다. 재판 중 이 회장의 비리가 드러났다. 정치 자금 스캔들. 민지의 책이 촉매가 됐다. 회장은 체포됐다. 민지야, 미안하다. 회장의 마지막 말. 민지는 용서했다. 아버지, 이제 자유예요. 지은과 민지는 승리했다. 사회의 시선이 조금씩 변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제주로 왔다. 이제 이해할게. 가족이 재결합됐다. 지은은 수민을 안고 민지와 산책했다. 이게 우리의 엔딩.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 의문이 남았다. 모든 대가를 치른 가치가 있었나? 손실된 시간, 상처, 배신. 사랑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나? 시간이 흘렀다. 수민은 자랐다. 엄마, 나도 사랑할래. 지은은 웃었다. 누구든 자유롭게. 민지는 강연을 다녔다. 우리 이야기처럼 싸우세요. 사회가 서서히 변했다. 동성 결혼 법안이 통과됐다. 지은과 민지는 결혼했다. 영원히. 하지만 과거의 트라우마는 남았다. 지은은 가끔 밤에 깨어나 울었다.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민지가 위로했다. 그 덕에 강해졌어. 둘의 삶은 드라마처럼 이어졌다. 친구들, 가족, 사회와의 화해.
하지만 항상 갈등이 있었다. 새로운 세대의 레즈비언들이 조언을 구했다. 지은은 선택의 대가를 각오해 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은은 자신의 일기를 썼다. 낯선 여자의 트럭을 고친 그날 내 삶이 변했다. 사랑, 배신, 손실. 모든 게 섞여 민지는 그 일기를 읽고 눈물 흘렸다. 우리 이야기야. 지은은 민지를 안았다. 맞아. 사회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차별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둘은 희망을 품었다. 수민이 자라며 엄마들처럼 되게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모든 여정이 가치 있었나?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선택이 과연 옳은가?